자,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이제는 좀 다뤄볼까 해. 바로 군대 내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관한 건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나 할까? 내가 첫 번째, 의무복무를 00년도에 마쳤으니까 무려 23년, 24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상하고 신기할 따름이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뤄봐야 할 게 있어. 바로 문화야, 문화. 영어로 컬처라고 하지. 이게 뭐냐? 문화는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고, 자연스레 따라오는 게 전통의 개념인데, 전통은 세대 간에 전해지는 특정 실천에 중점을 둔 문화의 하위 개념이라고 챗 GPT가 알려줬어. 그럼 그 문화가 자리 잡히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바로 리더의 역할, 커뮤니케이션과 투명성, 가치 공유, 팀워크와 협력, 보상과 인정, 다양성과 포용성, 유연성과 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을 통한 평가 및 개선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게 나는 첫 번째인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 왜냐면 어떤 좋은 문화가 자리 잡히려면 그걸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럼 그 리더는 어떤 원동력으로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프로 구단에 속해 있는 프로 선수의 경우 팀의 우승과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 그리고 본인의 몸값, 퀄리티 상승과 더불어 팬들의 평판 등이 있을 거야. 근데 군대라는 필수 불가결한 공무원 조직의 일원인 군인들의 경우에 어떤 원동력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충성스러운 국가관, 그뿐이야. 그렇다면 이런 국가관은 어디에서 올까? 바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하면서 양질의 복지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국민이 그 국가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때 비로소 완벽한 국가관이 형성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한 나라를, 내 가족을 지켜주는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숭고한 일이고 직업이겠냐. 근데 이 또한 그 어떤 나라든 군이든 회사든 큰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과 철학이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그 안에 속한 제 아무리 유능한 리더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 왜냐면 문화라는 거는 무슨 매뉴얼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책 같은 규범 같은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고 가지가 생겨나고 또 죽은 부분은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커다란 고목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 또한 처음 군대를 입대할 당시에 그저 의무복무였기 때문에, 또 당시가 IMF 외환위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빨리 군대라도 다녀오자라는 마음으로 입대했을 뿐이었어. 근데 그 짧은 2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정의로운 국가가는커녕 정말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여러 가지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혀야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었어. 예를 들면 어이가 없는 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쓰지 말래. 영내 비치된 물주전자의 물은 고참들 전용이래. 불침번 말번전 당직 때는 막내들끼리 모여서 군대 고참들, 워커, 그 다음에 근무용 단화, 올광내기, 그 다음에 매점 이용하지 말래. 또 막내들끼리 고참들 앞에서 대화도 하지 말래. 사제용품도 쓰지 말래. 성냥, 라이터, 손톱깎이, 이쑤시개, 볼펜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왜냐면은 고참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진마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전투형제 버스를 이제 진마라고 하거든. 이걸로 데모 현장 이동 시에 잠도 못 자. 그리고 일주일 내로 모든 암기사항 외워서 통과해야 돼. 그 암기사항 진짜 어마어마한 암기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또 데모 현장 근무 중에 앞에 앉아서 쉴 때 각 잡고 있어야 되고 등등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충 생각나는 게 이 정도야. 이 내용들이 이경이지, 이경. 6개월 동안 금지사항들이었고 이걸 어기면 다양한 육체적 대화들이 오가곤 했었어. 또 예를 들면 데모 현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돌아가는 진마 안에서 등받이에 등을 대지 말라는 지시를 하고 닿을 때마다 뭐 무전기 배터리나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 부위를 가격한다거나 또 복귀해서 이제 내무실 들어가면 이제 항상 그 당직표가 있거든. 무기탄약고 당직표. 그걸 보면 이제 항상 선임하고 한 조로 당직을 서게 돼 있는데 꼭 그렇게 실수를 하고 들어간 날은 가장 최악질의 선임하고 일부러 당직을 짜. 그래서 그 선임한테 이제 얼차려를 암묵적으로 이제 시키는 거지. 2시간 정도의 당직 시간 동안 팔을 걷고 경찰 그 봉이 있어, 봉. 그 봉 위에 딱지를 끼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켜. 그러면 여름이잖아. 모기는 덤이지.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 내 기억이 생생해. 또 언제는 자고 있는데 깨워서 뜬금없이, 그러니까 깨운 것도 아니지,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 그러면 뜬금없이 암기사항 테스트를 한다고 후레쉬를 비추고 그 이불 안에서 물어봐. 몇 초 안에 대답 못하면 이불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의 아주 창의적인 방법들의 가혹행위들이 벌어지곤 했어. 갑자기 트라우마가 생기려고 하는데, 이게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이 그랬으니까 무슨 인권 존중 이런 게 어딨어. 군대니까 당연한 거겠지 하고 그냥 너무나 순진하게 당하면서 그냥 넘겼었어. 근데 이런 악습들은 도대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왜 계속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는 걸까? 내가 고참이 돼갖고 쓸데없는 악습들 중 많은 부분 없애기도 했고, 당시 전국의 경찰청이나 서에서 구타 가혹행위 사건들이 막 여기저기 폭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기사들도 많을 거야, 찾아보면. 그래서 점차 없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돼가던 시기였어. 하지만 그거는 고참들이 그저 못 본 척 했던 거지, 그 나름의 막내들의 세계에는 계속 어두운 그늘 속에서 곰팡이처럼 존재하고 있었더라고. 생각해보면 모든 건 피해의식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어.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이제 네 차례다 하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곗거리를 가지고 이유를 만들어 괴롭힘 당하는 사람에서 괴롭힘 하는 사람으로 진화를 했던 거지. 계급과 선배라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알량한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달콤한 맛을 누릴 차례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 맛을 보니 너무나 달콤해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역을 하게 되었어. 전역 후에 계속되는 이제 노가다의 삶이 좀 지겨웠고 불안했어, 사실은. 그래서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좋아하는지 집중하게 됐고, 그 결과 군인으로서 재입대를 하게 되었던 거야. 그것도 특수부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재입대를 마음먹었을 당시에는 나도 이 한 목숨 바쳐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국가와 국민을 희생하는 값진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어떤 국가관이라는 게 있었어. 그 원동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긴 특수전 초급반 훈련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것이고, 더 힘든 실무생활을 견뎌낼 수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에 들어가서 최고의 대원들과 한 팀이 되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국뽕이 좀 차올랐었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지. 그렇게 힘들게 특수전 초급반 교육을 마치고 첫 실무에 배치되고 영내 생활을 잠깐 하는 동안 당연히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 무려 1년 동안이나. 선후배가 학교처럼 1년의 차이가 난다는 건 실로 엄청난 시간이거든. 그러니 얼마나 후배들이 반가웠겠냐가 아니고, 그들이 받았던 악습을 되물림할 수 있는 그 상대가 그 달콤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던 거야. 그리고 시작되었지. 모든 선배님들 기수와 이름 외우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 온갖 안 되는 것들만 가득해서 가르쳐줬었어. 내가 전투경찰 의무복무 전역 후에 2년이 지나고 특수부대 입대해서 실무 배치되었을 때 그 옛날 전투경찰 때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오히려 더 심했어. 왜? 특수부대니까. 전부 몸도 좋고 체력도 좋고 뭔가 꼬투리 잡을 일도 엄청 많았거든. 정작 배우고 싶고 하고 싶었던 건 우리보다 15년이나 선배였던 훈련이 정말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선배님한테 배울 수 있었어. 제일 무서워해야 했던 거는 바로 위에 1년차 선배들은 그렇게 무섭진 않았고 그냥 싫었어. 심지어 과업 시간과 훈련 시간이 좋았었어. 나는 모두가 무서워하는 그 선배님이 나는 좋았었거든. 왜냐면 그 시간만큼 내가 훈련으로 선배들한테 소심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야. 근데 모든 과업을 마친 후에 이어지는 그 싫어하는 놈들과 남겨진 영내 생활이 무서웠어. 오늘은 어떤 꼬투리로 우리를 괴롭힐까. 심지어 나보다 3살이나 어린 선배들이었거든. 사실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 감안하고 들어왔으니까. 다만 팀원으로서 그냥 한 인간으로서 대우만 해줬으면 그걸로 그만이었거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지. 그렇게 또 시작이 되었다. 경례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 선배 기수와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 야식으로 나오는 닭쪽을 끝까지 왜 다 안 먹느냐며, 창고가 왜 이렇게 더럽냐며. 가장 웃겼던 거는 체육 후보 시간에 왜 잘 뛰어서 나고자 그룹을 만드냐며. 점호 시간에 개그 프로 틀어놓고 웃게 해놓고 이빨 보인다고 등등등. 듣기만 해도 참 어이가 없지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나 먼저 영예고지를 하게 되었어.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생겨갖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지.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영예고지라고 해서 그런 집합을 면하는 건 아니었어. 여전히 막내였고 선배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야 했어. 심지어 길 가다가 술천 선배를 만나면 피해 다녀야 했을 정도야. 당시에는 주 5일 반 근무여서 토요일 오전까지 출근해서 근무를 했던 시절인데, 그마저도 어떤 선배가 창고를 아예 싹 뒤집어 놓고 퇴근해서 우리 동기들은 남아서 정리를 해야 했어. 어쩔 때는 수많은 장비들 중에서 한 개를 숨겨놓고 찾아내라고 시키기도 했어. 장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라는 걸 알고 그런 짓을 한 거지. 이유는 간단해. 너희들은 막내고 수많은 장비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타당해. 근데 문제는 나름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심지어 아이디어를 내서 더 합리적으로 해놔도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는지 온갖 꼬투리로 현장에서 여러가지 가혹행위와 동시에 다시 뒤집어 놓는 게 일상다반사였어. 없어진 장비는 끝내 찾을 수가 없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이것도 하나의 꼬투리지. 창고 집합은 그래도 나은 편이었어. 정말 최악은 체조 후보를 마치고 왜 이렇게 빨리 뛰어갔고 본인들이 뒤처지게 만드냐 이런 이유로 가혹행위를 당할 때였어. 이때는 정말이지 내가 여기를 선택을 잘못한 건가 잘한 건가,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했을 정도였거든. 그래서 주말에 노가다 현장을 다닌 적이 있었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말이지. 땡볕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였고, 이건 내 생각이 맞았어. 결국 1년 정도 지나고 후배들이 들어오고 우리 윗선배들은 모두 영예거주로 나가고 하면서 어느샌가 그 사이에 미운 정이 또 들었지. 그래서 우리는 후배들에게 너무 잘해줬어. 다른 작전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작전대 동기들은 그랬었어. 모두가 다들 순했고 착했거든. 정말 훈련에만 매진했고 체력 단련을 최우선했어.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가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 후배들이 들어왔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악습들의 대물림이 끊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착각이었어. 그렇게 잘 대해주고 잘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악습이 다시 시작된 거야. 아니지, 원래부터 계속 몰래 있었더라고.
도대체 왜? 오히려 더 심해졌어. 맞아본 사람이 때릴 줄도 안다고 했나? 맞는 걸 보기만 한 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때리기만 해대니 여기저기서 갈비가 부러지고 몸에 멍자국이 남고, 그전에는 이런 걸 몰랐어. 왜? 기술적으로 아주 잘 때렸거든. 그래서 암묵적으로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 지나쳐서 상부에 보고가 되기에 이르렀던 거지. 그래서 징계도 많이 먹고 다른 데로 강제 발령도 많이 나고 그랬었거든. 결론은 아무리 누군가 악습의 대를 끊었다고 해서 실제로는 끊기지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좋은 문화를 이어가기보다는 그 무소불위의 알량한 계급적, 선배적 권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누리고자 하는 그 욕구가 훨씬 더 컸던 거야. 이런 욕구는 교육대의 교관의 위치에서도 확연히 표출되곤 해. 실무에서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의 위치에서 그 힘을 휘두를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정식으로 교관으로 발령이 나는 인원들은 중급반을 수료한 중사 이상의 대원들로서 교육 내용 중에 리더십 관련, 상담 심리 등 피교육생의 심리 상태에 따른 교관의 대처 방법과 어느 정도의 군사법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가 된 교관들만 교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 왜냐면 정부 교관 정도만 그렇고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그 인원만 갖고는 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한 나머지 다수의 후임, 지원 교관들은 그러한 교육의 부재인 상태로 소위 완장질을 피교육생들에게 해왔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수의 후임 교관들이 피교육생 구타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타 지역대로 강제 발령이나 진급 누락, 감봉 등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겼던 게 사실이고, 그 뒤로는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그렇진 않을 거야. 이것도 내 생각이지. 자, 후임 지원 교관들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모든 훈육 방법에는 심지어 얼차려조차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 아주 사소하더라도 타당한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그건 그냥 개인의 스트레스성 욕구 분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야. 예를 들어 훈련 초기에 선임 교관은 확성기로 훈련 내용들을 지시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당연히 처음엔 교육생들도 많고 범위가 크니까 육성만으로는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확성기를 쓰는 이유도 있지만, 목소리가 커지면 당연히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 게 사람이라 보다 이성적으로 정확한 내용과 동기부여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확성기를 쓰는 거야. 또 우리가 항상 교육생들을 물에 젖게 만들잖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관과 피교육생 간에 확실한 구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야지 그들 피교육생의 현 위치를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물리적으로 들게 해서 좀 더 멘탈적으로 힘들게 하려는 게 목적인 거야. 피교육생들로 하여금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거야. 종을 치고 제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 교관의 통제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런데 이런 디테일한 이유와 목적을 가르치는 교관조차도 모른 채 해버리면 그건 그냥 삼천교육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어떤 교육이나 연수 같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지금 우리 부대가 매스컴의 영향으로 아주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몇 번씩 탈락했다가 다시 시도하는 인원들도 있고 재입대자들도 엄청 많은 반면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특수전 초급반 교육 도중에 탈락되거나 실무 생활 중 아예 다른 직업군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대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 물론 이유가 가혹행위 뿐만은 아닐 거야. 수십 년간 떠들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주는 수당체계 개선과 처우 개선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자, 국가를 집으로 비유하자면 군, 경, 소방관들은 집의 제일 바깥 부분이 울타리이고 공무원들은 집의 마당, 벽체라고 생각하면 그 비유가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자, 울타리가 묶여진 철사가 녹슬어가고 끊어져 있어.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가고 썩어가고 있는데 집주인이 신경을 안 써. 제대로 수리를 안 해주면 그 울타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마당에 잡초와 풀이 무성이 자라고 있는데 집 벽에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창틀은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집으로 보일까? 결국 주인이 나서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집 내부만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게 의미가 있을까? 결국 집 내부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건 바깥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울 뿐이지. 최소한 같은 특수부대 대원으로서 실전 시 서로의 뒤를 봐줘야 하는 팀 동료인데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아무리 어떤 페널티나 물리적인 제도로서 손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모든 제도와 법 규정은 허점은 있게 마련이라 결국 사람이 서로 살 맞대고 부둥켜 피땀 흘려가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보이지 않는 의리와 배려, 이런 성숙한 마음 씀씀이가 없으면 좋은 문화가 자리 잡히는 건 영원히 어려울 거야. 우리 부대뿐만 아니고 맨날 뭐 희생, 명예, 단결, 충성, 필승 등 뭐 좋은 구호들은 글로만 말로만 허공에 외치지 말고 안 외쳐도 되니까 모든 우리나라 군인뿐 아니라 어떤 조직에 속해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 척하고 성숙한 마음을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표현해 주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문화는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은데 말이야. 그저 할 때 확실히 하고 놀 때도 확실히 노는 그런 단순한 문화, 그거면 되는데. 영화 중에서 레더 49, 론 서바이버, 국내 영화 중에 타워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디테일한 그들만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어.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찾아서 보기를 바래. 이상